안녕하세요. 경제 대공황기를 살아가는 생존 전략 49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얘기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우려스러운 것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불황이 아니라 대공황이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 더 심한 경제 충격을 한국이 겪을 것 같은데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되죠. 불황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요 생존 전략 49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생활 수준을 낮추고 오래 견딜 걸 궁리해라. 불황이 몇 년 안에 끝날 걸로 생각하지 마라. 한국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와 협력해라. 한국은 아무래도 가족주의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낮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가족의 협조가 필요하고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면 함께 버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세 번째,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식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라.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지식이나 정보가 생활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식 정보를 획득하라는 거죠. 네 번째, 대부분 현금화해라.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현금 예비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국가와 정부에 기대하지 마라. 여섯 번째, 사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경영해라. 호황되게 덜 쫓지 말라. 일곱 번째, 신문이나 언론을 믿지 마라. 왜냐? 언론에서 세상이 망한다고 떠들대지 않는다라는 거죠. 희망적인 측면을 가장해서 보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언론을 믿지 말라는 거죠. 여덟 번째, 캠페인에 부하내동하지 마라. 캠페인이 정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아홉 번째,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라. 부동산 신화에 벗어나라는 거죠. 열 번째, 주식 투자에 오르지 마라. 11번째, 달러나 외화로 저축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분산하라는 거죠. 원화만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2번째, 신용카드의 유혹을 조심해라. 13번째,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안전하다고 믿지 마라. 은행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거. 14번째, TV 볼 시간에 무언가를 읽어라. 15번째, 세금 절약을 신경 써라. 16번째,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버텨라. 장기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불황의 시대에는 뭐든지 금방 되는 게 없다.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17번째, 사업가라면 정부나 최고 부유층과 관계되는 아이템을 찾아봐라. 하지만 이 또한 사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18번째, 해외에서 사업하는 것도 생각해봐라. 기회가 꼭 국내에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19번째, 금이나 기금속을 보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안전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20번째, 건강에 신경 써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 받고 부담받고 압박받다가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황에 건강은 더 중요한 무기라는 거죠. 21번째, 21번, 도시로부터의 탈출이 필요하다. 꼭 주요 도심에 살 필요 없다. 외곽으로 나갈 필요도 있다. 불황의 시대에 살려면 소비주의에서 벗어나서 주거비용이 덜 드는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 22번, 만약에 네가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좀 도울 수 있는 무엇도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또 보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불우한 사람에 대한 작은 도움이 언젠가 엄청난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불황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작은 도움을 외면하다가 잘못하면 큰 애를 입을 수도 있다. 23번,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거들먹거리면 안된다. 참는 연습이 필요하다. 불황의 시대는 누구나 다 충동적이다.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보고 공격 충동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겸손하면 그만큼 당신 주변에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24번, 자녀들에게 금약을 가르쳐라.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소비는 천천히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소비를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25번, 집은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좋다. 집값은 돈값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26번, 주식을 과거와 같이 사놓고 기다린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27번, 돈이 있어서 안전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지구상에 세계시장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의 부동산에 눈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 28번,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하면 바닥에 있는 자산을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필요도 있다. 물론 공황의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부동산이 저가로 굴러다닌다. 하지만 공황이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 명심해야 되겠죠. 29번, 돈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유언도 미리 작성해놔라. 30번째, 돈이 많다면
사회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국가나 학문을 위한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죠. 31번 조직을 만들라. 어떤 어려움에서도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32번 적게 벌더라도 틈새를 찾아라. 적게 벌더라도 견딜 수 있는 틈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33번 허례의식을 버려라. 공황의 시대에는 품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라. 필요하지 않는 비용은 없애라는 거죠. 허례의식이나 품위는 공황의 시대에는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34번 사채를 빌리는 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황의 시대의 자살은 대부분 부채 때문에 오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35번 쿠폰이나 마일리지 등 알뜰한 생활 방식을 체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돈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죠. 별것 아닌 쿠폰도 모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1,000원과 디플레이션 시대의 1,000원은 값이 다르다. 36번 중고 제품이나 복고 제품에도 눈을 돌려라. 유행을 안 타는 상품을 찾아봐라. 유행은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유행을 안 타는 것이 유행이 될 수 있다. 37번 가정은 파괴되고 불륜은 증가하고 섹스 산업은 늘어난다. 유연한 마음을 가져라. 가장 어려울 때 처하면 여자는 몸을 팔고 남자는 피를 판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겠는가. 그래서 가정 파괴가 늘어난다. 섹스 산업은 불황일 때 증가한다고 합니다. 38번 시집살이 처가살이 대가족주의도 하나의 대응이다. 대가족주의는 어려운 시대를 사는 하나의 지혜다. 39번 자격증을 취득해라. 대학보다는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게 자격증이다. 디플레이션과 공황은 자격증의 시대를 앞당긴다. 개인으로서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취득해두는 게 좋다. 40번 낚시, 등산, 민박 등 시간과 비용을 죽이는 일에 눈을 돌려봐라. 성장의 시대에는 시간을 아끼는 산업이 발전하지만 공황의 시대에는 시간을 죽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이 증가한다. 41번 경제학자들의 말을 의심해라. 대통령 말도 믿지 마라. 42번 주식 가격의 하락은 끝이 없다. 바닥이란 말을 믿지 마라. 1929년 9월에 최고 216을 기록했는데 1932년 34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최고 시기에 15% 수준으로 85% 떨어졌다라는 거죠. 43번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믿지 마라. 44번 환율의 급격한 변동, 은행 도산은 되풀이 된다. 안심하지 말라는 거죠. 45번 금 가격을 주목해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축통화가 아닌 금 보유를 증대시키면 그것은 이미 본격적인 공황이다. 대공황 당시 기축통화 역할을 하던 영국 파운드화는 31년에 4.86에서 며칠 만에 25%가 하락해서 3.75가 됐다. 오늘날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나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면 본격적인 공황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계경제회의 토의 내용이나 합의사항을 주의하라는 거죠. 왜? 경제공황의 시대에는 자기들끼리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하면 또 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합의에 따라서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47번 경제회복은 완만하고 분야에 따라 속도가 다르다. 48번 경기회복 후에도 다시 경제 후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49번 세계주의에 속지 말라. 왜 세계주의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